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드디어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쿠데타 세력이 KBS를 장악한 뒤 아나운서에게 읽도록 한 성명서는 이렇게 시작했다. 은인자중하던 검찰이 드디어 오늘 아침을 기해 2022년 3월 25일 오전 드디어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명목은 탈원전 정책을 위한 인사 비위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이다. 칼끝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다칠 것이다. 윤석열 사단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품이다. 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대통령 취임도 전에 터지고야 말았다. 오늘은 앞으로 길게 이어질 저강도 쿠데타가 시작된 첫날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두일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검찰이 움직인다. 2019년 자유한국당에서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내용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배공규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 해묵은 사건을 무려 3년이 지나고 윤석열이 당선자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과 용산 이전과 인사권 문제로 땡깡을 부리고 있는 와중인 최근에 검찰은 이 고발 사건에 대해 산자부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너무 뻔해서 어이가 없지만 반대로 조금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예상대로 움직이는 그 무대포 정신이 솔직히 두렵긴 하다. 이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현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고 있는 중이다. 그 사건도 그렇지만 이번 검찰의 산자부 수사도 실체적 진실보다는 정치 공작을 위한 수사에 가깝게 진행될 것이다. 그건 그냥 해가 지면 달이 뜨는 것 같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또한 검찰은 배공규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기소시키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최소한 소환조사를 하는 등 모욕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 소환할 때 헬기로 생중계하던 것처럼 언론도 동원될 것이다. 현재 용산 이전과 인사권 문제로 신구 권력의 갈등 어쩌고 하면서 조선일보 등이 더욱 군부를 떼면서 이 사건을 부추기는 이유도 그 명분을 쌓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당연히 그 배우는 윤석열과 검찰당이라고 생각한다. 고발한 지 3년이나 지난 사건을 지금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는 것 말고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의 수박계 의원들이 개혁을 결사적으로 막고 밥감계 등이 월급 받으면서 제 할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다. 김호수에 대해서는 딱히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별로 실망도 없다. 최소한 윤석열 입장에서는 곧 취임할 자신보다 오히려 더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퇴임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흠집만 내도 크게 성공한 장사라고 생각할 것이다. 검찰은 고발장 하나만 있으면 관계자와 그 가족들까지도 먼지털이 수사로 엮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허위 진술을 유도해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교사를 포함해서 너무 수도 없이 보았다. 그게 검찰 본색이고 윤석열이 가장 잘하는 특기이기도 하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윤석열 취임 전에 검찰개혁 그리고 언론개혁만이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민주당은 그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개혁을 주춤하면 검찰에게 개혁하지 않을 테니 좀 봐주세요라는 식으로 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 이는 새작이고 내각제 신봉자다. 반드시 걸러내야 할 정치인 리스트에 올려야 한다. 실체 없는 중도 타령하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개혁은 나중에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나이브한 것이다. 오직 개혁만이 살 길이다. 윤석열의 캐릭터는 당선자 신분에 불과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여론의 눈치 따위는 쥐꼬리만큼도 보지 않고 그냥 자신이 꽂히는 대로 하는 인물이다. 대학생 시절까지 아버지에게 맞았던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말을 듣지 않으면 속을 썩이니 장성한 아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이다. 그런 인물이 지도자가 되었고 극도로 위험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법사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북악산 대신 천공이 취임하기 전에 들어가면 좋다고 했던 용산에 못 들어가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 취임 전 인사권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러니 오랜만에 주특기가 발휘된 것이다. 그게 정가의 보도와도 같은 검찰의 강제수사권 발동이다. 예상대로 사실은 예상보다 빨리 검찰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때문에 민주당은 개혁법안의 처리를 더 빨리 속도를 내서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내길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나 타이밍 역시 기가 차지요.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박홍근 원내대표의 당선과 윤석열의 청와대 국방부 이전을 원천 차단한 문 대통령의 결단의 시기와 맞물렸다 이겁니다. 그러니 당연 검찰개혁 저지와 문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작업이겠지요. 자,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서울 동부지검은 3년이 지난 수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 묻자 이렇게 밝혔다지요. 기존에 수사 진행해오던 사건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의 일환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자, 그렇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본부장 수사도 가야겠지요. 김용민 의원실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존 특검법에 빠져있는 부인비리, 사문서 위조, 허위 경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장모비리, 양평 공공지구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가의 각종 비리, 일명 본부장 비리와 봐주기 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이러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역시 김용민 최고지요. 이에 대해 김두일 작가는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본부장 비리 의혹 특검법 발의의 의미. 어제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가족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는 김용민,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민영배, 박주민, 유정주, 이수진, 장경태, 최강욱 등 총 11인의 국회의원이다. 이 법안의 발의는 매우 중요하다. 법률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모두 큰 의미가 있다. 법률적 의미는 여전히 윤석열 당선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비리 의혹은 대통령 당선자가 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에 국회가 나서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의미도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특검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는 않다. 정의로운 척은 다했던 박영수가 알고 보니 대장동을 포함한 윤석열 비리 의혹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심지어 가짜 수산업자와도 스캔들이 있었다. 김경수를 엮은 허익범을 보면 특검도 결국 법조 카루텔의 구성원으로 그리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 때문에 법률적 해석보다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후를 겨냥한 산자부 강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검찰의 주특기인 주변인까지 탈탈 털어서 별건으로 엮고 그것으로 협박해서 가짜 진술 받아서 조석 꾸미고 그것으로 기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특검법 발의는 여기에 아주 훌륭한 대항무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과 검찰당은 어떤 형태로든 이재명을 엮으려고 할 것인데 이 시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생겼다. 검찰의 칼날보다 더 무서운 총구인 특검을 언제든지 뽑아서 겨누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문재인을 엮고 대장동으로 이재명을 엮는 것은 시간과 절차가 꽤 오래 걸리는데 특검은 윤석열 본부장을 엮는 것은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물리적으로는 민주당이 4월 중에 법안 처리할 수도 있다. 물론 5월 10일 취임을 하는 윤석열은 이후에는 대통령 신분이 되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소추의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상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당할 일도 없다. 하지만 김건희와 최은수는 다르다. 얼마든지 특검에 의해 수사를 받고 기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재판도 받아야 한다. 사실 최은수니야 이미 재판 중인 사안들이 많지만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처럼 빼박 증거들이 있어도 검찰이 덮어주고 있었는데 적어도 집권 초 대통령의 부인이 특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언론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취재거리가 된다. 때문에 덮는다고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 시점에서 윤석열과 검찰당은 당장 어떤 액션을 벌여야 할지도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에 딴지를 걸면서 공격만 할 때야 좋았겠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여당이 되었다. 수세의 입장인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이 일신우일신하며 새로운 삽질을 하니 매우 터무니없는 쉴드를 쳐야 하는 국민의힘은 지금 죽을 맛일 게다. 집권 초 허니문 기간을 누리기는커녕 취임 덕에 시달려야 하니 말이다. 때문에 그들이 가장 자신 있는 방식인 검찰을 통해 압박하는 정가의 보도를 일찌감치 꺼내들었는데 여기에 맞서 민주당이 특검이라는 총을 뽑아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
언제든지 총을 뽑아서 겨눌 수 있도록 기세를 올리고 있는 터라 이제 국힘당은 산자부 수사를 더 세게 갈지 아니면 대충 접어야 할지 머뭇거리는 상황이 되었다. 그 정도로 어제 특검법 발의 타이밍은 절묘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당을 리드할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판단이 현재 매우 중요하다. 서로 없었던 일로 합시다라는 식의 국힘당과의 타협을 하는 멍청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지만 국힘당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 집단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들과 한 약속은 기대하지도 말고 이쪽에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스탠스는 검찰, 언론개혁 법안 통과에 더 기세를 올리는 것이다. 국힘당이 방어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없게 말이다. 나아가 대장동 특검 대신 부산저축은행 특검을 발의해라. 윤석열이 뻘짓 못하게 영혼까지 털어라. 법사위도 주지 마라. 왜 합의를 깨냐고 국힘당에서 항의하면 미안하다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도 너희가 워낙 법안 처리에 협조를 하지 않으니 그냥 우리가 법사위 더 해야겠다 라고 한마디만 해라. 물론 국힘당과 언론이 랄찌랄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어제 오늘 일인가? 그들은 늘 그래왔다. 그들이 모든 사안에 비협조적인 것은 고정된 상수다. 시궁창에서 썩은 오물을 쏟아내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민주당은 오직 자신들에게 표와 후원금 그리고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유권자만 보고 가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이 살고 나아가 민주개혁 진영이 살 길이다. 이 대목에서 협치, 어쩌고 외치는 내부인들은 모두 새작이라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하라. 누군지 알려주면 다음 총선 때 알아서 유권자들이 걸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영민 의원 정말 멋있다. 개혁의 딸들의 민주당사 앞 시위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힐링 영화를 감상한 기분이라면 어제 김영민 의원의 윤석열 본부장 특검 발의는 타란티노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주인공이 악당들을 쓸어버리는 복수할극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할 수 있다 민주당. 부디 지금처럼만 해라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야말로 민주당의 부활이자 투혼이다 이겁니다. 문 대통령의 주변을 노리는 고사작전 받고 윤석열 주변 즉 부인과 장모를 치는 고사작전으로 되받아쳤다 이겁니다. 역시 김용민과 검찰개혁 11이다 이거지요. 이제 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겨냥한 검찰의 공세는 예상되었던 것이니 박홍근 원대의 민주당은 오직 전격적인 검찰개혁 마무리로 윤석열의 검찰 독재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과 상식, 법치를 입에 달고 유세했던 윤석열은 당연 자신은 물론 부인과 장모의 혐의를 전 국민 앞에서 당당히 진위를 밝혀야 한다 이겁니다. 대선 패배로 절망한 촛불 시민들에게 개혁의 딸들의 가히 혁명적 등장은 희망이 되었고 박홍근 원대의 당선과 이어 김영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본류들이 개혁의 전투력이 깨어나는 지금의 모습이 저들에게는 전율 그 자체다 이겁니다. 그러니 민주당은 해낼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